자동차과 1학년 1학기 전공 이론 교과목 재료역학 소개입니다. 담당 교수는 A반, B반, C반을 담당하는 유사면 교수이고 강의 일자 및 장소는 매주 목요일 3호관 301 강의실에서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2020년도에 김기섭 외 1인이 대형사에서 발간한 재료역학 책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양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방법은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수업 시 과제 기반 동영상 시청 및 과제 제출로서 여러분들이 매주 목요일부터 올라가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그 제출된 과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제출해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강의 시청은 매주 목요일 00시에 여러분들한테 올려줄 테니까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과제 제출 기한은 그 다음 주 수요일 24시죠. 정확하게 밤 12시까지. 그래서 24시까지 여러분들 이름하고 그 파일을 갖다 제출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중간시험 40%, 기말시험 40%, 출석 20%에서 총 100% 환산이 되어서 여러분들 학점이 부여되며 여러분들이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관련 사항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A4 용지 양면에 여러분들이 시험 관련된 모든 내용, 그러니까 관련된 시기나 또는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예제풀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되 워드로 작성한 것을 사용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필로 작성하여 여러분들이 시험에 활용하는 것이죠. 공식적인 치팅 페이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A4 용지 작성된 A4 용지를 시험 종료 후에 시험지와 함께 제출하시면은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채점을 해서 중간 및 기말고사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재료역학의 기본 개념과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료역학이라는 용어가 이제 생소로울 텐데 재료역학이라는 것은 기계, 건축물, 교량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물, 즉 어떠한 그 부재로서 재료로서 만들어진 어떤 완성된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구조물이라고 그러는데 뭐 차량도 되겠죠. 차량도 되고 뭐 어떤 것들이 다 이제 구조물이 되는데 그 구조물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그 구조물을 이루는 재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분들이 뭐 책상이 있다. 공부하는 책상이 있다. 그럼 이 다리가 4개가 있겠죠. 그럼 위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면 이 다리에는 어떤 힘이 받쳐지는 네 군데에서 이 힘을 갖다 지탱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재료의 역학정성이죠. 이 재료 하나를 다리 하나 똑 떼어서 이렇게 보면 위에서 힘을 받으니까 이런 힘을 받겠죠. 바닥에서는 그에 대한 힘을 이렇게 받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이제 새로운 용어가 응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응력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물리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 2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고 또 이런 어떤 역학적 성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역학적 성질이라는 건 재료의 거동이라고도 하는데 재료가 무슨 거동을 하나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재료가 어떤 거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behavior 뭐 이렇게 해서 거동,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재료가 이제 탄성체라는 것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살짝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러주면 압축되거나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쉬거나 하는 이렇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재료를 우리가 탄성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탄성체가 변화하는 이러한 내용들 또 원래의 길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길어지거나 짧아졌나 하는 어떤 이런 변형률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학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에 힘이 가해지면 그 힘에 따라서 변화되는 재료의 어떤 거동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재료역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재료역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표는 뭐냐? 그렇게 어떤 재료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 힘에 가해지는 거에 따라서 버티려는 힘이, 그러니까 재료가 버티려는 힘을 갖다 우리 내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력, 또 아까 말씀드린 변형과 변형률을 예측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설계할 때 경제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량을 놓는데 사람이 지나는 교량인데 거기에 갖다 차량이 지나는 교량만큼 안전하게 한다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빵점이 되는 거죠. 또 거꾸로 우리가 차량이 지나야 될 거리에 진짜 사람이 지날 정도의 그 어떤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교량을 만든다면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경제성도 보장이 되는 이러한 어떤 구조물을 설계하는 이러한 내용을 갖다 공부하는 것이 바로 재료역학의 공부하는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의 해석 절차라는 것은 여기서 뭐 생소한 용어도 나오겠지만은 계획 고립화, 모형화, 해석, 평가, 검토입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은 계획 고립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이런 어떤 책상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보면은 내가 하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다리 하나다라고 하면 다리를 똑 떼냅니다. 이걸 기회라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이런 거는 이렇게 분리된 이 나머지 것을 갖다 우리가 뭐냐면 주의라고 합니다. 서라운드라고 해서 주의라고 그래. 그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요거야. 똑 떼어놓은 것. 그래서 요거 갖다 개의 고립화라고 합니다. 해석이 대상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주의와 요 다리 이외의 모든 것과 분리하는 것을 갖다 고립화. 그 다음에 요 개의 모형화라는 것은 이 다리가 받는 힘들을 갖다가 작용해 주는 거예요. 위에서 힘이, 책상에서 힘이 가해졌으면 다리에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럼 또 바닥에서도 어떤 그 지지해 주는 힘이 있어서 이게 지금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딱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화 과정, 그래서 요거 갖다 우리가 나중에 얘기지만 자유물체도라고 그래요. 이런 힘들을 개에다가 힘을 그려 넣는 것을 우리가 자유물체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의 모형화. 그 다음에 이러한 힘들의 크기가 얼마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학적으로다가 X쪽 방향의 힘, 그 다음에 Y쪽 방향의 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힘의 크기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 해석하는 과정. 자,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것과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비교해 봐가지고, 아, 이런 실질적인 거동과 우리가 이론적인 것을 비교하니까 일치한다 라고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다시 피드백이 돼 가지고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재료역학을 해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과 모멘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힘이라는 것, 모멘트라는 것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힘이라는 것을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무게도 우리가 힘이라고 그러고, 이 무게를 우리가 또 뭐 하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로드라고도 얘기하죠. 이거 웨이트라고 하나, 로드라고 하나, 이것 전부 이제 힘의 단위가 되는데, 힘의 가장 대표적인 단위, SI 단위예요. 국제 규격에서 쓰는 힘의 단위는 뉴턴이란 단위다. 1뉴턴이란 그럼 무엇이냐? 힘의 단위로 쓰는 1뉴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뉴턴 제2법칙에서 F는 Ma라는 예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관계식 뉴턴 제2법칙에 그대로 적용된다면은 M이 1kg, 1kg이라는 질량체가 1m/s의 자승의 가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힘을 갖다 우리가 1뉴턴이다. 바로 이게입니다. 다시 쓴다면은 1뉴턴이라는 것은 1kg의 질량에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가해질 이러한 관계, 즉 뉴턴이라는 그 단위는 kg m/s 제곱이다. 이 단위다 이거죠. 뉴턴이. 그래서 1뉴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1kg의 질량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힘을 갖다 우리가 1뉴턴이라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무게를 많이 얘기하죠. 무게도 만약 힘의 단위인데
이것은 질량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어떤 질량체가 있다면 이런 중력 가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지구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뭐 9.81, 어떤 다른 데서는 9.81보다 클 수 있고 뭐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 재료역학을 공부하는 한도에서는 중력 가속도를 그냥 평균치로서 그냥 9.8m/s 제곱이라고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어떻게 되냐라고 그러면 1kg force 또는 우리가 읽을 때 1kg 중 이렇게 읽는데요. 여기서 force라는 것은 뭐냐면 중력 가속도가 가속도로 대체된 거죠. 그래서 1kg이다 가속도가 얼마다? G가 mg가 9.8m/s 제곱이다. 그러니까 1kg force 또는 1kg 중 그러면 이게 뭐야? 9.8 뉴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하게 얘기하면 몸무게가 얼마예요? 그러면 70kg입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질량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그 공학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배웠다면은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그럼 여러분 70kg 중 좀 더 뭐 그 영어로 다 쓴다면 70kg force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몸무게를 얘기한 것이 되겠죠. 뉴턴 제3법칙은 뭐 작용과 반작용 법칙.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되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거 아마 물리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예를 들어서 M1이라는 이런 물체가 있다. M1이 1kg, M2가 2kg이다.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것이 부딪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있던 작용, 이게 작용해서 여기서 1m/s 제곱으로 와서 부딪힌다면 여기 지금 힘이 얼마가 쓰는 거야? 아까 위에서 배운 것처럼 1뉴턴이라는 힘이 여기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반작용은 뭐냐? 이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2kg이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서 같은 힘이 크기가 같고 이쪽으로 가는 게 크기가 1뉴턴이면 여기도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 가속도가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0.5m/s 제곱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당연히 무거우니까 속도가 둔하겠죠. 이건 1m/s인데 그래서 이 크기는 얼마? 1뉴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물체의 상호작용, 이걸 갖다 우리가 뉴턴차 3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노를 젓는 것도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죠.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루다가 물을 쭉 밀어주면, 노가 물을 밀어주는 그 반작용은 뭐냐면 물이 노를 밀어주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노젓기,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뉴턴 제3법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백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리에서 많이 우리가 얘기가 됐을 거예요. 뭐 힘의 합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Fy가 있고 여기가 Fx가 있다. 자, 힘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어떤 그 벡터량이죠.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는 그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힘의 합력을 어떻게 구하냐? 힘의 합, 즉 F는 Fx 플러스 Fy다. 자, 이것은 절대값, 스칼라량을 갖다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직사각형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F는 루트 fx제곱 플러스 fy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거 세타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 축과 이루는 세타각을 갖다 얘기해주면 된다. 세타는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할 탄젠트 세타는 fx분의 fy다.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방향, 크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힘의 분력을 얘기하시오. 이건 합력이에요. 이런 힘의 분력을 갖다가 나눠주시오. 그러면 x 방향하고 y 방향으로 나눠주시오. 그러면 이것은 여기 이런 크기와 이런 크기로다가 fx, fy로 이 힘을 이렇게도 거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세타라고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된다? f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 되는 거. 이건 뭐야? 이 크기죠. 이 높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fy는 f의 사인 세타 성분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힘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부재에 힘이 이런 식으로 다 받았다. 뭐 여기가 2m인데 거리가 2m.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m 지나서 여기가 10kN, 여기가 뭐 2kN per 메타, 이렇게,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 있는 힘을 갖다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등분포 하중이라고 합니다. 등분포 하중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로 다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은 1m에 2kN이니까 여기 2m가 있었으니까 전체 힘의 크기는 얼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m에 2kN이니까 2m면 4kN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치가 어디에서 작용하냐면 이 중앙에서 작용합니다. 얼마가? 4kN이 1m 지점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등분포 하중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등분포 하중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하중 요구에다가 해당 거리를 곱해서 그것이 이 등분포 하중의 중앙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이걸 얘기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힘의 평형이라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 그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불력을 얘기했다면, 만약에 이런 힘이 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10kN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45도로 있다. 그럼 이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힘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나요? 요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나눈다. 이 지점을 해서 이 성분과 이 성분으로 다 나눌 수 있다. 이 합력이 이거다. 이 크기는 얼마냐? 이거는 10의 수평 성분이니까 코사인 45도. 이거는 얼마? 요 성분이나 크기랑 같죠. 그래서 이거는 10의 사인 45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크기를. 만약에 이게 30도다. 그럼 이게 30도가 되는 거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경사진 힘이 작용했을 때 이와 같은 불력으로다가 X 성분과 Y 성분의 불력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면 되고, 등분포 하중일 때는 이와 같이 그 등분포 하중의 크기에 해당 거리를 곱해서 중앙에 작용하는 집중 하중처럼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힘과 모멘트인데, 모멘트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라는 것은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사고작용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물체를 회전시키는 데 작용하는 크기. 그래서 우리가 팔 길이, 축의 길이와 그의 수직한 힘이다. 그래서 이러한 물체가 있는데 이걸 회전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쪽으로다 축 방향으로다 이거 잡아당기면 이거 힘 회전합니까? 이 힘은 이쪽 방향으로, 즉 여기가 고정점 O야. 여기다 힘을 갖다가 F를 갖다가 엄청 큰 힘을 가해서 이거 회전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축 또는 이거 팔 길이라고 하는데 이 팔 길이하고 해당되는 수직한 힘의 곱,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밀어줘야지만 회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팔 길이와 내가 여기 밀어주는,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의 크기의 곱이 바로 모멘트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평면이 있어요. 이런 물체가 여기 5점을 통해서 이게 회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힘이 F가 작용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F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이 팔 길이 R과 평행한 성분을 갖다 우리가 V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성분? F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F의 사인 성분, 노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축의 수직한 성분은 F 사인, 요거는 평행한 것은 FV 코사인, F 코사인 성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죠? 회전에 관여를 합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관여를 안 해. 축 방향으로 있는 거는. 축과 수직한 것이 지금 이렇게 갖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이런 효과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벡터량과 스칼라량이 있다면은 뭐 우리가 물리에서 배운 것처럼 변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속도, 크기와 방향이 어디냐, 가속도, 힘 아까 설명했죠. 모멘트,
모멘트가 방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걸 축을 정리해서 힘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모멘트 크기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팔 길이하고 이 수직 성분의 힘의 크기인데 그 크기는 어떻게 된다? 팔 길이가 R, 그 다음에 이 수직 성분의 크기는 F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것의 방향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라고 그랬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부호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이것이 플러스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회전하는 방향을 오른나사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감아주는 것이 이렇게 감아주는데 지금 올라가는 엄지 방향은 어디냐? 플러스 Z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Z축인데 위로 올라가려는 이런 방향이 있을 때 반시계 방향이다.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2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R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 F, N이 F 사인 세타 성분으로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려면 무슨 방향? 이 방향으로 가죠. 2차원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그런 성질은 바로 플러스다. 우리가 이제 부호 규약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냐? 요것의 면적. 이것 곱하기 이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 직사각형의 면적 또는 이것을 다르게 보면 원래 F의 크기로 나타나자면 이 F와 이것이 만드는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 뭐 이게 바로 이제 모멘트의 크기를 갖다가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모멘트라는 것은 팔 길이와 그의 수직한 힘의 곱이다. 또 그 방향은 어떻게 되냐? 뭐 오른나사 방향으로 했을 때 이 반시계 방향, 평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그런 성질을 갖다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5점에 관한 모멘트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럼 요 힘을 갖다 우리가 요 축 방향, 요게 지금 팔 길이가 되겠죠. 팔 길이 R은 어떻게 된다? R은 이것도 0.3, 이것도 0.3이면 루트 0.3의 제곱 플러스 0.3의 제곱.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0.3의 루트 2, 0.3.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풀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메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이 팔의 수직한 성분과 수평한 성분 갖다 이 힘이 어떻게 되냐? 자, 이 성분이 있고 이 성분이 있어요. 자, 이건 얼마? 이게 45도래. 그럼 이것도 45도네. 자, 그러면 이 성분 크기는 얼마? 75의 F 노말이라는 것은 75의 코사인, 다시 사인 45도. 그 다음에 이것도 FV도 75의 코사인 45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5도 이거 하면 뭐냐? FV는 우리가 회전에 영향을 안 미쳐. 그럼 우리가 FN이라는 것은 팔 길이 R 곱하기 F 다시 모멘트라는 것은 R 곱하기 FN. 그래서 팔 길이가 얼마야? 루트 2배 0.3. 그 다음에 FN은 75의 사인 45도. 그러니까 이건 75의 사인 45도면 어떻게 돼요? 사인 45도니까 사인 45도면 루트 2분의 1이 되죠. 루트 2분의 1 해가지고 보니까 루트 2분의 1 없어져. 남는 것은 75 곱하기 0.3 이것을 계산해보면 대강 한 22.5 단위 중요합니다. 얼마? 뉴턴에다가 미터. 힘과 팔 길이 곱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면적을 갖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줘도 되는 것이고 요 수직한 성분을 만들어서 이 직사각형 면적이 바로 이것이 모멘트 성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것처럼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차원과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단위는 매우 중요하다. 단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냥 뭐 공학에서는 그 스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단위가 적용이 되는 거, 부피의 단위만 해도 여러 개 있고 길이의 단위도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야드를 쓰는 데가 있고 미터를 쓰는 데가 있고 인치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단위를 설명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얼마 있어? 뭐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얘기할 때 돈이 얼마 있어? 10. 그러면 10원이 있다는 건지 10유로가 있다는 건지 10달러가 있다는 건지 이건 그 가격 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자, 한 예를 들어보면 이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983년도에 캐나다에서 이제 에어 카나다라는 이제 항공 비행기가 몬트리올에서 이제 에드먼턴이라는 도시로다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주유를 해야 되는데 그 몬트리올에서 주유를 하는데 그 뭐 기름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1리터가 물 같은 경우는 1kg인데 이건 한 0.8kg 이 정도 돼요. 어찌 됐든 그 에드먼턴까지 가려면은 22,300kg의 유류가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잘못 계산해가지고 파운드로 계산을 한 거야. 파운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뭐 1kg 뭐 1kg이면 몇 파운드면 한 0.45 파운드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단위가 완전히 스케일이 두 배가 넘는 그 무게인데 질량인데 이거 갖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서 불시착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화성 탐사선이 이제 화성 지표면에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파괴가 됐던 이러한 내용도 이제 단위 환산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학에서는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단위를 안 쓰면 그게 무슨 값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한 거에 그 요구되는 단위 힘이면은 뭐 뉴턴이든 킬로 뉴턴이든 여러분들 써야 되는 것이고 모멘트다 뉴턴 메타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배운 대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SI 단위로서 이제 기본 차원이 있는데 이제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독립된 차원으로서 길이 우리 이제 미터라는 것을 많이 쓰고 질량 킬로그램이죠. 시간 뭐 세컨드 그다음에 온도 켈빈 온도라고 써요. 켈빈 온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섭씨 온도에다가 뭐 273.15도 1호 이것을 합한 것이 바로 켈빈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SI 단위로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그 다음에 몰. 이 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화학 단위로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뭐 원자의 그 개수 원자의 개수가 뭐 6 곱하기 10의 23승계에 해당되는 질량 이걸 갖다 우리가 뭐 몰 질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광도를 나타내는 뭐 칸델라 뭐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것은 이제 뭐 어떤 것들이랑 조합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차원이 되는 거고 유도 차원이라는 것은 이런 독립 차원을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속도다. 그럼 뭐예요? 메타 퍼 세크죠. 이건 다시 얘기하면 메타는 길이니까 L, T는 역수죠. 퍼 세크니까 그러니까 T의 마이너스 1승. 가속도는 메타 퍼 세크 제스니까 이와 같이 LT 마이너스 2승.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 뉴턴이라는 건 뭐야? 뉴턴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유도 차원을 쓰면 어떻게 된다? 질량이니까 M 그 다음에 이것은 L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유도 차원을 쓸 수 있다. 또 이제 보조 단위로서 이제 라디안 이거는 뭐 이제 무차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180도를 파이로다가 나눈 것이 1라디안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 파이라는 것은 파이라디안이라는 것은 몇 도? 180도. 그래서 우리가 2회전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주가 한 바퀴 돌았다. 그걸 2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러죠. 이건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런 원이 있어요. 자, 중심으로부터 이게 거리가 R이야. 그럼 우리가 이 원주의 길이를 갖다 L이라고 했을 때 요 짧은 길이 요거 세타가 있으면 세타가 있을 때 요 세타가 있고 요 길이가 L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호도법에 의해서 L은 요 길이는 세타 라디안으로 나타나는 세타의 R을 곱했을 때 이 길이가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럼 라디안이 이게 1라디안이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1라디안이면 어떻게 돼요? L이 R이 된다. 이게 1라디안이 된다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L 길이하고 R 길이가 같은 요 각도. 이것이 바로 1라디안이다. 이걸 나타낸 것이 바로 이제 57.3도 정도 된다는 거죠. R과 요 원주의 길이가 같이 되는 요 각이 바로 뭐냐면 1라디안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이거 반 바뀔 때는 파이라디안, 완전히 한 바퀴 돌면 2파이라디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조 단위 라디안은 여러분들이 재료학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그 단위입니다. 우리 단위 무차원이지만은 이 단위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라. 그 크기는 한 57.3도 정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파이 라디안은 180도, 2파이 라디안은 360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우리가 뭐 그램 단위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4도씨의 물 1세제곱센치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이러한 4도씨의 물이 여기 꽉 채워졌을 때 그 무게를 갖다 우리가 1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0세제곱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가 되는 거죠. 10cm, 10cm, 10cm. 이거 갖다 우리가 1리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따지면은 보통 1kg, 100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물 1리터는 1000g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힘의 단위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1kg 물체를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낼 수 있는 힘을 갖다 우리가 뉴턴이라는 단위를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게는 아까도 얘기했죠. 중력 가속도. 우리가 평균치는 얼마 쓴다? 중력 가속도의 평균치는 9.8m/s를 쓴다. 그래서 뭐 만약에 무게로 얘기한다면은 1kg force라고 하면은 이걸 뭐야? 9.8m/s 1kg에다가 중력 가속도 G가 9.8m/s 제곱 해가지고 9.8 뉴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나 뭐 힘이나 이제 같은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압력의 단위라는 것은 뭐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이 예를 들어서 가해졌다 하더라도 받는 면적에 따라서 이 압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면적에 100뉴턴이라는 힘이 가해졌다. 근데 이 면적이 얼마냐면은 예를 들어서 0.1 제곱미터다. 이 면적이. 그럼 이 압력이 똑같은 걸 가해지만 이 작은 면적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압력이라는 것은 100뉴턴을 얼마? 0.1 메타 제곱이 받아주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1000 뉴턴 퍼 메타 제곱 또는 1000 파스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넓은 면적에서 받아줘. 얼마 면적이냐면 이거 훨씬 큰 10배의 면적인 1메타 제곱으로 돼서 받아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메타 제곱에서 1000뉴턴을 받아주니까 이거는 1000파스칼이죠. 100파스칼이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은 같은 힘이 가해졌어도 이걸 받는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작은 면적에서 100뉴턴을 받으니까 더 크게 받아주겠죠. 압력이 커지겠죠. 이 압력이라는 단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그런다. 만약에 유론 단위를 쓴다면 이건 뭐 9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9.8 파스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이라는 거입니다. 여러분들 뭐 물리에서 W는 Fs, 1이라는 것은 힘과 이동한 거리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야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체가 있는데 여기서 힘을 갖다 10뉴턴이라는 힘을 줘가지고 1m 움직였어. 1m 움직였어. 그럼 한 일은 얼마야? 바로 10뉴턴 메타. 이거 가지고 줄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죠. 10줄이 되는 거죠. 10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만약에 이런 물체가 있는데 위에서 10뉴턴을 가해줬어. 자, 이 물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아무리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1은 제로야. 움직이진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가해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2를 넣어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재의 길이 R에다가 수직한 힘 F를 갖다 곱해줬다. 그럼 단위가 어떻게 돼? 뉴턴 메타가 되죠. 보니까 1하고 모멘트하고 단위가 같네. 자, 단위는 같지만 이것은 회전을 나타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1의 단위이기 때문에 약간 물리적인 그런 단위는 같지만 물리적인 그런 우리가 현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이라는 이제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교과 내용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와트라는 말 씁니다. 우리가 뭐 전력을 사용할 때 우리가 몇 와트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위 수행,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이니까 1와트라는 것은 이것이 1이죠. 1와트라는 것은 주울 퍼 세컨인데 단위 시간당 1, 그러니까 주울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1초에 얼마만큼 일을 했어? 라는 것이 바로 몇 주울의 일을 했어? 이것이 바로 와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력의 단위는 내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동력이라는 단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회전 속도에 있어 라디안이라는 거 우리가 했는데 회전 속도에 관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회전 속도 어떤 회전체가 돌아가는 속도를 갖다 회전 속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이나 공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회전 속도의 단위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라디안 퍼 세크. 그러니까 1초에 몇 라디안을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럼 오메가는 얼마예요? 각속도는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1초에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2파이죠. 2파이 라디안이죠. 그러면 만약에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라디안 퍼 세크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라디안 퍼 세크로 다 1초에 몇 라디안이 회전을 하냐라는 이런 회전 속도를 갖다 써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분당 회전수라고 해서 이제 RPM이라는 게 나와요. 퍼 미닛. 1회전 라운드 그러니까 1분에 얼마만큼 회전을 했냐, 몇 바퀴 회전했냐, 이게 RPM 단위입니다. 그래서 NRPM이다. 그러면 1분에 NRPM, 그러니까 N회전 했다. 예를 들어서 100RPM이다. 1분에 몇 회전? 100회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RPM 단위하고 라디안 퍼 세크 단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NRPM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을 라디안 퍼 세크로다가 이게 둘 다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라디안 퍼 세크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메가는 자 어떻게 되나 보니까 미닛을 세컨드로다가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세컨드가 미닛 60초가 바로 1분이니까 이걸 60으로 나누죠. 회전은. 그 다음에 1회전이 몇 라디안이야? 2파이 라디안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오메가로 환산해 주는 거 라디안 퍼 세크 RPM을 라디안 퍼 세크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는 1회전이 2파이 라디안이니까 전체 회전수 곱하기 2파이. 그럼 이게 바로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미닛을 초로다가 나타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60으로 다 나눠주게 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RPM을 라디안 퍼 세크로 환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짝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100rpm 그러니까 1분에 100바퀴 회전을 하는 회전 속도 이것을 초당 몇 라디안으로도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n이 얼마예요? 지금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100rpm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환산해서 나타나는 것 오메가라는 것은 라디안 퍼 세크니까 분을 60으로 초로다 나누니까 60으로 나눠야죠. 자, 몇 회전? 100회전 했대. 근데 1회전이 몇 파이? 2파이 라디안이래. 이렇게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rpm을 환산해 주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한 10.472
라디안 퍼 세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00rpm이라는 회전 속도는 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 속도로 나타날 때는 이와 같이 환산을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rpm으로 주든 라디안 퍼 세크로 주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할 거 아까 동력을 얘기했는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회전체가 있어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직경이 얼마냐? D야. 요것을 반경은 R. 그러니까 D는 2R이 되는 거죠. 이런 회전체가 어떤 그 오메가의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의 속도로. 각 회전 속도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은 지금 얘가 하나전, 이 지점에서 한회전하면은 얘도 한회전. 그러니까 오메가가 어때요? 오메가는 모든 이 회전체의 어느 위치에서나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전부 일치해. 그래서 이 회전체가 오메가가 얼마다라고 하면 얘 어느 지점이든 똑같은 초당 몇 라디안을 회전했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주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원주 속도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접선 속도입니다. 이게 회전하면 여기서 어떤 접선 속도가 있는데 이걸 갖다 V라고 하는데 이 V의 크기가 얼마냐? V의 크기가 바로 R 오메가 또는 R은 2분의 D가 되겠죠. 2분의 D 오메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의 프로파일을 보면은 이게 직선으로다 선형으로 이렇게 오메가는 같지만 얘는 이와 같이 길이에 따라 요 위치의 속도는 요만큼이야. 그럼 요 중간 지점에서 속도는 어떻게 됐어? 바로 이거의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만약 요 지점에서의 오메가는 요 지점에서의 오메가와 같지만 각 속도가 같지만은 접선 원주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게 프로파일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의 절반. 그래서 여기서의 V 속도는 요거의 V는 어떻게 되냐? 4분의 D 오메가 뭐 아마 이렇게 됐겠다. 절반이니까. 즉 위치에 따라서 속도. 예를 들어서 이 봉을 갖다 생각하면 얘는 같은 속도로 해서 여기나 오메가가 같아.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그럼 얘는 더 빨라지죠. 접선 속도는 얘보다. 여기는 어떻게 돼? 원점은 속도가 0이 된다 이죠. 0부터 최대 속도는 이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 같은 오메가지만은 여기서 움직이는 회전 속도, 여기서 움직이는 속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주 속도는 R 오메가 또는 2분의 D 오메가다라 쓸 수 있어요. 뭐 오메가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NRPM으로 주면 이와 같이 환산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1.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와트라는 것은 줄 퍼 세크다 이렇게 되시죠. 단위 시간당 1. 그래서 1분의 시간. 근데 1이라는 건 어떻게 힘과 거리의 구분을 나타낸다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걸 보니까 이게 뭐야? 바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력이라는 것은 힘과 속도의 곱이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힘 곱하기 속도는 얼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여기서 토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토크라는 것은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거 비틀어주는 어떤 크기를 갖다 우리가 토크라고 그래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그 크기를 우리가 뭐냐면 그 힘과 반경 이거 갖다 우리가 토크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이런 물체가 있어. 여기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 R이 있고 여기서 힘 F가 쫙 가야죠. 그럼 이 비틀어지고 있죠. 여기서 표면에서 F라는 힘이 쭉 가야죠. 그러면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걸 토크라고 그런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비틀림 모멘트라고 해요. 모멘트인데 비틀어주는 모멘트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토크라면은 이게 토크라 그러면 동력이라는 것은 이 토크와 오메가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면 토크의 단위는 얼마? 힘과 거리. 그 다음에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크.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뉴턴. 라디안은 여기서 단위가 있지만 무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려 안 해도 되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된다? 줄 퍼. 이게 줄이니까 줄 퍼 세크가 되고 그래서 와트가 다니는다. 동력 단위가. 그래서 이와 같이 동력이라는 것은 H라고 쓰면 이걸 갖다 T
오메가라도 우리가 쓴다. 뭐 동력이라는 거 원래 단위 시간당 1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토크 가지고 각속도가 주어지면 이와 같이 동력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예를 들어 이런 회전체가 있어. 회전체가 있는데 지금 얘가 반경이 D가 예를 들어서 D가 0.4m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반경 R은 얼마? 0.2m야. 자, 이 비틀리 여기다 힘이 얼마가 가요냐면 20kN. 20kN이라는 건 2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죠. 킬로니까 이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그 효과가 비틀림에 나타나는 30 RPM으로 회전을 한대. 이랬을 때 토크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30 RPM은 얼마야?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이 지금 30이에요. 30 RPM이니까 3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오메가는 파이 라디안이구나. 지워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R은 얼마였어요? R은 0.2m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토크는 어떻게 됐어요? 토크는 F 2분의 D다 라고 썼죠? 이거 R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F는 지금 20kN이란 힘이 가해졌고 거기 R이 얼마? 0.2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4kN 메타 단위가 이렇게 되네. 여러분 단위를 다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력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동력 H는